안녕하세요. 코인라디오입니다. 어제 제가 지인을 한 분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 누구를 만날 때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시고 상당히 고액의 급여를 받으십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시는데 아파트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하고 계신데 암호화폐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여쭤보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어렵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죠. 떨어져도 비트코인에는 채굴 원가, 즉 전기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폭락해서 채굴 원가보다 싸지면 시장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폭락해도 몇 년이면 바로 회복하고 그 수준이 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다 준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는 예전부터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권유를 항상 해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한 세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정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를 사서 장기 보유하고 한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몇 주 뒤에 다시 만나보면 이상한 잡코인으로 단타를 쳐가지고 원금의 손실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아무것도 안 사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처럼 비트 이더 장기 보유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10%도 안 되세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세 번째예요. 이런 비트코인 상승장은 정말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이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냥 사기 또는 허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또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더라도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쉬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리만 깨우친다면 가장 쉽고 또 원리가 심플하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예측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변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부동산은 공급, 세금과 같은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변수가 항상 더 많이 존재하고 예측이 힘들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군가에 의해 공급량이 조절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본적인 부분부터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상승장에서는 얼마 못 벌었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샀다가 폭락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쯤에 비트코인 1000만원, 이더리움 40만원 할 때 다시 사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샀어요. 부동산에서 매월 수입이 발생하긴 하지만 암호화폐에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동산 빨리 팔고 비트코인 사고 싶어서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이걸 왜 싸게 파냐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월세 받고 좋은 거를 왜 파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죠.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망한 자산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 기관들도 제대로 사기 이전이니까 거의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집 가격이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이 올라서 15억이 되면 20억짜리는 30억이 돼요. 내 집은 5억이 올랐는데 옆동에 더 큰 집은 10억이 오른 거죠.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 가격도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데는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종부세와 양도세도 엄청나죠. 물론 주택의 가격과 보유기간, 보유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세금 때문에도 언제나 언제든지 팔지도 못하고 이게 올라도 오른 게 온전히 내 것도 아니죠. 세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좋은 집을 사려면 부동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부동산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집을 사서는 더 좋은 집으로 못 갑니다.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전한 자산이 없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 차트인데요. 세로축이 수익률, 가로축이 리스크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국채, 금, S&P 500,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보다 더 나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당할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고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현저히 작습니다. 이런 자산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비트코인이 성장할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놓친 기회들에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상승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혜족보 오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수수 농사와 같은 거라서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한 번 농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농사 짓는 거예요. 물론 갈수록 폭등과 폭락의 폭이 작아지겠지만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이미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수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폭락장에서 모든 자산을 비트 이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호화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폭락과 같은 기회가 오면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싶으면 부동산을 뛰어넘을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의견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다입니다. 플랜 B의 월별 종가 예측이 2017년 종가에 10을 곱한 가격인데요. 9월, 10월은 다 맞췄지만 이제 거의 11월을 며칠 안 남겨둔 상황에서 98,000불은 불가능히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2017년보다는 확실히 비트코인 시총이 몇 배는 커졌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승 사이클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했었고 갈수록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사이클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랜 B의 월별 종가 예측은 맞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다른 모델을 주장하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테크데브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1970년대의 금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1970년도의 금과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차트를 봐도 비슷하긴 합니다. 이 트윗은 지난 9월에 쓴 트윗인데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11월은 58K에서 90K 정도, 그러니까 58,000불에서 90,000불 정도죠. 12월에는 77,000불에서 100,000불, 내년 1월에는 180,000불에서 320,000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개정된 버전을 올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내년 1, 2월이 좀 더 디테일하게 바뀌었는데요. 1월에 110,000불에서 170,000불, 2월 초에 180,000불에서 280,000불 정도로 구체화됐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00불 이상을 바라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초장기 투자자가 아니시고 이번 사이클에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전부터 단계적으로 매도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거의 내년 1, 2월이 피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이 맞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논리가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자료들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승이 늦어지고 사이클이 길어지는 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조급함을 조금 비우시고 여유롭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예측 자료들은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우리는 이번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농사 지을 준비도 미리미리 잘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의 개수입니다. 10개는 이제 그렇게 작은 액수가 아니죠. 큰 개미부터 고래가 가지고 있는 지갑 개수인데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투자자들이 물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거래소 순유입, 순유출량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축적 단계에서는 거래소 지갑에서 외부 지갑으로 순유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연말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축적 단계를 거쳐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폭등했습니다. 스파이크가 있는 구간은 비트코인이 급등했을 때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순유입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격은 한 번씩 출렁거렸죠. 마지막으로는 분배 기간. 분배 기간은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순유입이 몰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가 분배 단계였습니다.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꾸준히 유입이 됐죠.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축적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NBC에서 암호화폐의 고유 영역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자료를 다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암호화폐가 주류로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대중들이 암호화폐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므로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아깝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추후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